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픽 특강을 맡은 진짜 녀석들 오픽 강사 진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저희 특강을 해드리게 돼서 이제 좀 영광이고요. 오픽을 주관하는 멀티 캠퍼스 그리고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TTC 에듀라고 여러분들의 교육을 많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업체랑 같이 저희 진짜 녀석들에서 오픽이라는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오픽 강사고요. 오랫동안 오픽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러한 특강과 강의를 할 때는 조금은 달라요. 보시다시피 강의랑 특강은 다르다라고 제가 적어 놨거든요. 강의라고 하면은 그 해당 시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섬세하게 줘야 되는 건데,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딱 요렇게만 잡고 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오픽에서는 요런 거를 조금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즉 여러분들이 멘토 혹은 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아도 오픽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상은 오픽의 이해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잡았고요. 한 1시간 반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 그리고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저희가 특강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유튜브 라이브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궁금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저희 담당자께서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섹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취합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볼 거예요. 시간 때문에도 그러고 이제 질문이 오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섹션이 끝난 다음에 바로바로 즉답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바로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모든 강사는 그들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픽을 가르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저의 슬로건은 뭐냐면, 최대 한 장의 암기만으로 내 답변을 만드는 오픽 노하우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최대 한 장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시험은 가장 높은 점수가 있을 거고 그건 오픽에선 AL이라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장 정도의 암기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치면은 저희가 뭐 IL, IM1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한 20줄, 30줄 이 정도의 암기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더라. 이런 거를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 컨텐츠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어떠한 굉장히 체계적인 그 강사만의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뭐를 준비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비로소 그거를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구나, 그런 공부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 거고, 보시면은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하나의 하나의 카테고리가 끝나면 제가 이제 저희 담당자가 취합을 해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즉답을 드릴 거고, 오픽을 주관하시는 멀티 캠퍼스에서 이제 괜찮은 질문을 주시는 이제 학생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선정을 하면은 오픽 응시권을 무상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강사들 추천 서베이가 다 좋다고요? 라는 건데 조금은 제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풀었거든요. 오픽이라는 시험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스피킹 시험인데 무슨 주제가 어떤 질문이 나한테 나오고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오픽이라는 시험은 무수하게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고르면 내가 고른 모든 주제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랜덤으로 몇 개만 주제가 착출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습자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 강사랑 내가 공부를 하면 저거 서베이를 선택을 하라는구나 하고 약간은 조금은 반강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나 질문 없이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곤 하거든요. 다만 그게 좋냐 안 좋냐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슨 서베이가 있고 적어도 어려운 문제가 조금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조금의 팁은 있지 않을까. 물론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무수하게 많은 주제들 중에서 필수적으로 골라야 되는 서베이가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픽 시험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이렇게 큰 화면이 있으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시험을 볼 때 서베이를 막 골라요. 그러면 고르는 만큼 숫자가 카운팅이 돼요. 그 카운팅이 되는 숫자는 12개까지만 고르는 거예요. 11개를 고르면 다 고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미니멈 12개를 고르는데 물론 13개, 14개 막 미친 듯이 골라도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은 너무나 무수하게 많은 주제를 고르면 내가 불안하거나 자신 없는 주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미니멈으로 12개를 고르는데 이 필수적 선택하는 것들은 카운팅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거주지, 그게 필수적인 주제라고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 저는 학생인데 무조건 학생을 골라야 됩니까? 혹은 지금 특강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도 꽤 있으세요. 제가 이제 이 특강에 대해서 다들 이제 오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시청하실 때 나는 직장인인데 그러면 무조건 직장인을 골라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신분과 내가 실제로 진짜로 좋아하는 너무나 현실적인 무조건적인 거를 골라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선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저러한 애들이구나, 저러한 맥락으로 내가 시험을 가서 보면은 백그라운드 서베이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냐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의 직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 경험이 없다. 즉 뭐 좀 쉽게 말해가지고 백수를 골라요. 백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일 경험도 없고 학생도 아니다를 골라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고르는지에 대해 가지고 왜 이게 낫다라는 추천을 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영어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인데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내 현실에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 한국어 실력과 동일하게 영어 실력이 나와야지만 이게 즉답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 한국어 실력과 영어 실력이 비례하지 않으면은 버벅거리거나 말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과 조금은 관계없는 현실을 얘기를 해줘야지만 조금은 가상의 것을 얘기해준다. 그래야지만 내가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학생을 골랐는데 만약에 문제가 싫어하는 교수, 좋아하는 교수를 비교해보세요 하면 진짜 내가 싫어하는 교수와 좋아하는 교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실제 나의 한국어 실력으로 영어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버벅거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느 강사랑 배우더라도 추천을 해주는 방법이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에 사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혼자 산다라고 하면 돼요. 물론 뭐 가족이랑 산다, 어디 학교 기숙사 산다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거를 왜 혼자 사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는 뭐 형식이 있죠.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문법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예요. 뭐 목적격, 보호 들어가는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주어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주어가 아니라 그냥 I로 통일되게끔 하는 게 우리는 더 낫잖아요. 확률치를 계속적으로 줄여야지만 우리도 생각할 것들이 적어지는 거고 그래야지만 연습할 수 있는 게 적어져야지만 동일한 거를 계속적으로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익숙해지는 거고.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쭉 많아요. 이런 애들 중에서 고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떠한 강사를 절대로 비방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무조건적으로 난 저 선생님이랑 공부할 거야, 난 이 교재로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오픽을 접근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베이를 이거 하세요라 해서 다 알아서 고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오픽은 난이도도 고르는데 난이도도 아니야, 이거 따려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되라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본인에 대한 주체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원하는 거 골랐지?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 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크립트 암기식의 방식으로 스피킹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혹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 20장에서 최대 100장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보면 이거 한만 해도 14개예요. 근데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얘네뿐만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서베이 나오는 주제는 얘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르지 않아도 나오는 돌발이라는 애도 있어요. 그런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0가지의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는 난이도에 따라서 몇 가지의 주제가 착출되는지는 다르지만 대략 5개 혹은 6개가 출제돼요. 이해됐나요? 백그라운드 서베이 14개, 돌발 대략 20 몇 개 해서 총 30개의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착출되는 거는 5개 주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뭐가 나오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다 외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할 때는 이해도와 만족감은 100%겠죠. 불안한 거를 갖다가 내가 막 암기하고 영작하고 막 챗 GPT 돌려가지고 막 쓰고 그러면은 만족은 하겠지만, 영어가 조금은 미흡한 사람들이 달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뿜어낸다고 해서 채점자가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주제들은 무엇이냐. 걔네가 공간, 음악, 운동 이런 애들을 골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뒤에 있나? 없네요. 공간이라는 거는요, 뭐 이런 거죠. 해변을 가기, 뭐 공원 가기, 캠핑 가기, 국내 여행, 해외여행, 쇼핑 이러한 애들을 고르면, 쇼핑하면 쇼핑몰 묘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고, 공원은 공원 묘사라는 거, 조깅하면 조깅하는 장소,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지 묘사, 무언가의 포괄적인 것들을, 공간을 묘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만 그 공간적인 부분을 무언가를 암기를 하거나 준비를 해 놓으면 다양한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특색 있는 것들도 많아요. 주식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주제를 고르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있고 내가 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준비할 게 많겠죠.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1번은 현저하게 준비할 양을 줄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골랐어요. 자, 난이도는 아직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따가 난이도별로 요 정도 실력이다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픽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면 오로지 요 화면만 보게 됩니다. 뭐 마실 것도 못 가져가고요. 필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 화면만 보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픽이 다른 스피킹 시험보다 조금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특강에서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게, 저는 진짜스틸 진쌤은 가장 오픽에서 중요한 거는 유형이라는 거, 이 유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유형이 뭐냐, 왜 유형이 중요하냐. 봐봐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우수하게 고르고 어떤 게 나온지 모를 돌발 주제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1번부터 15번까지의 유형은 100%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포맷과 그 정도의 약속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1번을 풀고 나서는 2번은 무슨 주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형이다.
3번은 그 주제의 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오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찍고 과외 수업도 하고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잘하는 건 오픽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 그것만 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쌤 내가 스피킹이 안 돼요 하고 스피킹에 몰두를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리스닝이거든요. 리스닝이 더 중요한 게 오픽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빡세게 준비해봤자 안 들리면 꽝이에요. 맞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닝이 중요한데 이 리스닝이라는 거는 아무리 출중한 강사라도 개개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유학을 가고 어학연수를 가겠어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내가 리스닝의 5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따가 나오는 거 단데 제가 까먹을까봐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여기에서 오픽의 장점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오픽은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문제에는 플레이 버튼이 있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거 상당히 강점인 거예요. 스피킹 시험에서. 그럼 내가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눌러요. 들리겠죠? 두 번째 장점은 오픽은 2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2번 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2번을 듣는다라는 거니까 안 들렸으면 2번을 들으면 될 것이고 첫 번째 문제에서 알아들었으면 두 번째 문제는 플레이만 누르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장점 세 번째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제한 시간이 없어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도 아마 오픽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되게 편하게 접근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유명한 유튜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콘텐츠로 되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오픽을 알 수도 있어요. 되게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예요. 쌤, 답변을 항상 뭐 이 점수 받으려면은 1분은 해야 된다는데 2분은 해야 된다는데 그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답변은 10초여도 상관없어요. 긴 답변은 2분이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명확하게 나라는 건 채점자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한장암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등급다는 노하우라는 슬로건을 줬지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픽은 이런 겁니다. 진쌤의 오픽이 이게 아니라 오픽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좀 쓸데없는 얘기로 막 장황하게 채워서 합리화를 시켜서 난 잘했어. 이게 아니라 아무리 짧더라도 너가 물어본 거 내가 해줬잖아. 됐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서 자신 있는 건 길게 하고 이거는 나 조금밖에 얘기 못하겠는데 짧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다른 컨텐츠에서 봤던 거 그거 궁금한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그런 협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즉답을 이따가 이제 섹션이 끝나면 해드릴 거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진짜 녀석들 카카오톡이나 저희 홈페이지 뭐 1:1 문의나 학습 문의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다 그거는 답변을 해드릴 거고 유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실력을 파악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상담은 다 제가 나중에 서비스로 다 해드릴 테니까 서비스는 좀 그렇다. 혜택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튼 답변에 제한 없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넥스트를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면서 2번으로 간다는 거. 됐죠?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러한 시험이구나. 저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는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난이도예요. 서베이에 대한 게 이제 풀렸으면은 시험을 보기까지에 앞서서 이젠 난이도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난이도 높이면 점수가 나온다라는 질문을 저도요. 엄청나게 매일매일 받아요.
그래서 저 되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한마디 먼저 해드릴게요. 난이도는요. 여기 1, 2 있죠. 1부터 6까지의 난이도가 존재해요. 오픽에서는. 근데 내가 어떤 난이도를 고르던 오픽을 채점하는 채점자에게는 여러분들의 난이도가 가지 않아요. 그럼 이해됐죠? 근데 왜 자꾸 난이도를 운운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은 그래도 시험 영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주관적인 티칭 스타일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피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떠한 특정한 거, 서베이, 난이도, 무언가를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조금 더 컨텐츠적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기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이도는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내 실력에 맞는 거를 골라야 돼요. 오픽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AL 좋은 점수 따고 싶죠. 근데 오픽은 토익이랑은 다릅니다. 토익은 진짜로 엉덩이 의자에 앉는 시간과 비례할 정도로 빡세게 공부하면 그만큼 단어 많이 외우고 해가지고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할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오픽은 스피킹 시험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번의 기회밖에는 없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이 정도라도 난이도 높이면 이 정도라도 얻어 걸리겠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난이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1은 NH 정도 수준이다. 2는 IL 정도 수준이다. 요렇게 제가 등급을 해놓은 거는 제가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주관사 입장에서 해놓은 게 아니라 강사적인 측면에서 저 그래도 내년이면 16년 차거든요. 16년 동안 오픽을 가르쳐 보니까 저 정도는 저 정도인 것 같더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요렇게도 그냥 이해도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난이도를 어떤 거를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난이도 1이나 2나 문제의 유형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NH, 즉 오픽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빵점이라고 해요. 가장 낮은 점수는 NL, 그 다음은 NM, 그 다음에 NH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농협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NH 나온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lemon and light and egg white. 아마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막 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냐 저거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명확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약간 단어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NH가 나온다 하면은 다들 요거 들려드리면은 제가 어느 기업을 특강을 가나 대학을 특강을 가나 다들 이제 딱 팔짱 끼고 저 정도는 나 아니지 이러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시아 국가에서 굉장히 영어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영어 잘해요. 하지만 우리를 되게 과소평가하는 게 있고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데 내가 상대를 더 배려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말을 편하게도 하고 바보같이 하기도 하고 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어색하고 잘 모르는 남의 나라 언어인 영어는 완벽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지, 왜 그래야지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지 그 마음가짐부터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실제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딸 수 있는 시험은 NH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NH가 나와가지고 그러한 상담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센스 있고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는 우리 취준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서베이 난이도 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스크립트 양이 이마만큼 많아가지고 그거를 방대한 양을 암기만 했었던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그렇게 주입을 했으니까 나올 때도 AI처럼 나오겠죠. 그럼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걔네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허설이라는 용어예요.
너의 답변은 Your response has been rehearsed 이렇게 나와요. 리허설 됐었다. 즉 이미 미리 암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NH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L이에요. 사실 IL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금 접근하고 싶은 분들은 IL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정도가 IL이다. 한번 들어볼게요. Quite close. My finger were a ring, gold ring, and were glasses. And then I wear black pants. 이건 어떤가요? 아마 이 정도도 나 저 정도는 하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정도긴 한데 저게 틀린 건 아는데 저걸 내가 완벽한 문장으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내가 지적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 그렇게는 못하는데 나 그러면 IL 나오나? 저러다가 내가 자신감 떨어지면 NH 나오나? 이런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아시아에서 영어에 노출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사람 국민들 별로 없고 굉장히 높은데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단어 절이 아니라 조금은 짧더라도 완벽한 문장으로 답변하면 일단은 농협은 탈출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문장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웠었던 뭔가 오형식으로 뭔가 목적격 보어 whatever 그런 거 나오는 거 다 저기 내려놓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나오는 거 그거 하나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중요한 거는 이따가 읽어드릴 텐데 얘네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픽을 응시하는 opic.or.kr이라는 멀티 캠퍼스라고 하더라. 그 오픽 이제 주관사 거기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등급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오픽을 채점하는 곳에서 준 거예요. 그거 그냥 캡처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am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거 다 듣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 사실은 저는 특강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분량의 특강을 하는데 9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건너뛸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다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나중에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IM1은 이 정도다. 한번 들어볼게요. I live in a small apartment. My apartment is third floor. The apartment has 3 rooms, 3 small rooms, and 1 bathroom, and 1 kitchen. 안쓰럽지 않나요? 되게 들으면은. 그죠? 근데 이 정도로 하면은 IM1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들 여기까지 딱 들려주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뭐야, my finger wear a ring, 막 이런 얘기 듣다가 딱 하면 Yo, that's me. 이거 저 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진지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IM1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개인의 그 영어 실력을 어떻게 뽑아내 주느냐, 그걸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본인이 어떻게 뽑아내냐, 그거에 대한 싸움이지, 막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을 주입해야 되고, 어려운 문법을 써야 되고, 그래야지만 따는 게 오픽 시험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되게 진정성 있는 스피킹 시험이거든요. 실제로 오픽, 저는 이제 제가 매월 오픽은 이제 25일 주기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 어제도 봤어요. 어제 제가 본 거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나 이번에는 이 난이도에서 요거 따야지 하고 보는데 제가 어제는 난이도 1로 봤어요.
난이도 1로 해서 나 IL 나오게끔 해야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저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겠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가가지고 만약에 공원 묘사하러 간다. 그럼 파크 뷰티풀, 베리 뷰티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되게 자신 있게 이렇게만 해도 나옵니다라고 여러 가지의 레벨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특강이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시험장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즉답으로 지속적으로 녹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이렇게 아실 거고, 하나 더는 이건 우리 유튜브 채널 홍보 아니에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쌤 나는 IL 따고 싶어요. IM1, IM2, IH, AL 이런 거 따고 싶은데 얘네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지 진짜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가이드 이러한 음성 말고 진쌤이 진짜 했었더라는 거 그거 한번 듣고 좀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그 영상들 중에서 뭐 어떤 레벨 개타자라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제가 시험을 받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난 이렇게 빙의했다라는 제 답변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명확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은 현재는 이거다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IM1이나 2로 가려면 아까 전에는 그냥 간단한 문장을 얘기해라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육하원칙으로 좀 얘기해줘 이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들어볼게요. 난이도 5나 6으로 가면은 이제는 좀 다들 이거 들려주면 되게 또 진지해지거든요. 오케이. 얘가 뭐냐면, 들어볼게요. Went to Baton Rouge and I ordered some kind of thing, like a number one, like the Big Mac or this kind of thing. And then for the beverage, I ordered coffee and wait for the moment. Then the order is coming out and I found they understand my coffee pronunciation as coke. 어렵죠. 혹은 잘하죠. 그쵸? 그치만 이 정도를 얘기해야지만 무조건 IH나 AL 등급을 딴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픽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되게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영어 실력을 일단은 뽑아내서 자신 있게 하면 IM1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IM보다 IH로 가려면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라면은 과거 시제를 조금은 집중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픽은 이제부터 나와요. 유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유형들 중에서 점수가 조금 낮은 유형, 점수를 조금 잘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시험이기 때문에 등급은 있겠죠. 레벨은 있겠죠. 문제들에. 거기에서 내가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는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난이도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을 얼만큼 뽑아내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학생들이 또 궁금한 건 쌤 그러면 내가 난이도 3으로 고르면 문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최대 어느 점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도 물어보시거든요. 난이도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난이도 1, 2, 3, 4, 5, 6이 있죠. 1, 2가 동일한 등급이라고 보면 돼요. 3, 4가 똑같고 5, 6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 오픽 단계 여기 이거 끝나고 이 안에 있거든요. 후딱 얘기하고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빨리 가도 되니까 요거 하고서는 그 유형에 대해 가지고 제가 까먹기 전에 후딱 알려드릴게요. 오픽 시험은 일단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 화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똑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조금 이미지는 바꿔서 해놨고 오픽은 총 60분의 시험인데
60분을 쪼개서 20분 동안은 감독관 혹은 감독관이 틀어주는 나레이션을 듣고 20분 동안 따라가시면 돼요. 오픽 어쩌고저쩌고 시험이다. 자, 시간 줄 테니까 이거 골라라. 백그라운드 서베이 막 골라요. 막 오케이 골랐다고 쳐요. 그 다음에 자, 난이도 선택 골라라. 1분 주겠다, 2분 주겠다. 들어보고 골라라. 골라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1, 2 똑같아요. 3, 4 똑같고 5, 6 똑같습니다. 괜히 뭐 6 골랐다고 해서 막 좋은 점수 나올 것 같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들어봤고, 그 다음에 뭐, 헤드셋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샘플 퀘스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고르세요 하고, 딱 요 화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시험 시작하세요. 라고 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프로젝터에 40분이라는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럼 그 40분 동안 여러분들은 문제를 2번 듣고 답변을 얘기하고 다 끝나면 집에 가면 돼요. 즉 우리는 문제를 2번 듣기 전에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답변을 하는데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각각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도 다르겠지만 끝나는 시간이 다르겠죠. 끝나면 그냥 알아서 집에 가시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에요. 근데 이게 1번부터 15번 이 화면을 제가 자꾸 보여드릴 거고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져야 되는지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번 특강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단어 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1번은 뭐 당연히 이거 뭐겠습니까? 자기소개겠죠. 그쵸? 그다지 자기소개는 이 오픽이라는 시험에 점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2번부터 15번이 제가 2번은 무슨 유형, 3번은 무슨 유형 이거를 오늘 알려드릴 건데 이 특강을 들을 때는 이해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갔을 때 맞다 2번이 무슨 유형이었지? 3번은 뭐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 화면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오픽은 2번부터 7번까지를 풀잖아요. 즉 이게 2개의 주제를 푸는 거예요. 2, 3, 4가 묶음 형태로 하나의 주제에 대한 3가지 문제가 나오고 5, 6, 7이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의 묶음 형태로 3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7번까지 풀면은 난이도를 재선택하라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말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비슷한 질문 고르면 돼요. 이유는 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쉬운 질문 골랐는데 상대적으로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되게 어렵게 나오면 더 짜증날 거고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 해서 어려운 거 나오는데 진짜 어렵다라고 느끼면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비슷한 질문 고르는 게 여러분들 심신 건강에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8번, 15번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 거. 자, 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시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니까 Q&A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좀 남겨줘요. 알겠죠? 자, 시험으로 가는데 시험에서는 내가 진짜로 이 오픽 시험을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러한 표현들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어떠한 멘토링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것만 알면은 일단은 겁먹지 않고 뒤통수 맞지 않고 어버버하지 않겠다. 그 정도까지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제가 누차 얘기하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난이도 1, 2를 골랐을 때 3, 4, 5, 6을 골랐을 때 유형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시니까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면 쌤 나는 IL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면 굳이 왜 어려운 걸 골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난이도 1 아니면 2 하면 돼요. 저 어제 난이도 1로 해서 IL 따려고 받고 요즘에 이제 피크거든요. 그래서 좀 조기 발표로 내일 오후 1시에 저는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뭐 얼마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물어봐요. 오케이? 만약에 1, 2를 고르게 되면은 왜 IL이라는 등급을 따기 위해선 이렇게 쉬운 걸 고르냐? 왜냐면은요, 1번, 난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1, 2를 고르는 거거든요. 얘네를 고르면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했던 IH나 AL을 따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애, 롤플레이라는 애, 얘네를 좀 잘해야 돼요. 즉, 과거 시제가 들어간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1, 2를 고르면 과거 시제가 들어가 있는 경험이라는 문제가 1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why not 난이도 1이에요. 그쵸? 이거를 고르는 게 맞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게 1번 자기소개를 풀고 나서 2, 3이 하나의 주제,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6개의 주제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문제 스피드가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묘사가 만약에 여기가 음악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난이도를 고르던 묘사는 문제의 양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대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음악에 대한 묘사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ke to listen to music.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and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얘기해요.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묘사에서 추가적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세부 묘사라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런 애가 나와요. 그런 애가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길거나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는 음악의 세부 묘사는 그럼 너 전에는 어렸을 때는 무슨 음악 들었어? 근데 지금은 무슨 음악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IA를 따기 위해서 난이도 1, 2를 골랐을 때 음악에 대한 세부 묘사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스피드로 What days do you listen to music? Monday? What days? 이 스피드로 이렇게 짧게 나오는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고르지 않았지만 나오는 만약에 가구를 묘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묘사해봐 했는데 그 다음 7번에 나오는 또 가구에 대한 세부 묘사는 What color is your furniture? Brown? What color? 이런 식으로 되게 짧게 나오는데 왜 굳이 내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높은 난이도를 고르냐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난이도 1, 2는 그쵸? 12개의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15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쌤 나는 오펙 봤는데 IM2 이 정도는 있어요. 근데 IH나 난 AL이 꼭 필요해요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알아야 되는 거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경험을 잘 풀어야 돼요. 근데 IH나 AL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험이 무조건 나와요. 그거는 난이도 3을 고르든 6을 고르든 무조건 나와요. 거의 하긴 오픽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 근데 한 95%예요. 무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었는지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만점은 나오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오픽을 한두 번 보셨던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이렇게 위에 골라가지고 나 이번에는 IM2 따야지, IH 따야지 할 때 문제 해결 경험이 3개까지 나오는 적도 있어요. 복불복이에요. 하나 나오는 적도 있고 2개 나오는 적도 있고. 근데 난이도를 2 이상을 골랐을 때 안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아까 에바라는 우리 이제 면접관이 있잖아요. 그 아까 화면 있었죠. 시험 화면. 거기에서 아까 2번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설명은 되어 있진 않지만 내가 1번을 풀고 2번을 누르기 전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은 묘사야. 주제는 몰라. 들을 때 긴장하겠죠. 다 듣고 풀고 나서 3번에 또 누르기 전에 2번은 아까 그 주제의 세부적인 묘사야.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 누르면 되겠죠.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라는 거니까 사실 따져보면 스피킹 시험이가 어쨌든 물론 주관사 입장, 교육사 입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오픽을 가르치는 강사고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등급을 따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언가 표현적으로 많이 얻어야 되는 머리를 박식하게 해줘야 되는 것보다는 택틱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머릿속에 집어넣고 훈련을 해야겠죠.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보면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묘사, 세부묘사. 그냥 얘네는 묘사라고 하는 거고
경험이라고 하는 거고 롤플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묘사는 뭐에 집중해야 되고 경험은 뭐에 집중해야 되고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오픽은 OPIC예요. 이거를 쭉 나열을 하면 oral, 입으로 proficiency, 유창성을 interview, 면접 보는 거다. 뭐로? C, computer, 컴퓨터로 IBT 베이스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터뷰라는 말이에요. 면접을 보는 건데 아마 이제 사회로 아직 나가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면접을 보거나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언가를 전달만 해야 되는 그 각박한 그러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인데 그걸 잘 모르고 앞에 여러 가지 전야제를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절대 안 된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생각했을 때 오픽의 슬로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물어봤으면 공원 묘사를 해주는 게 맞아요. 해변을 물어봤으면 해변 묘사를 해주는 게 맞는데 왜 자꾸 해변에 가서 내가 뭘 하는지가 그게 메인이 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서도 자꾸 학생들이 쌤 저 NH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똑똑하고 쌤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도 실제 저는 시험을 볼 때는 나는 그냥 실험을 하러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몇 점 나오지? 그 궁금함 때문에 보는 거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단 말이죠. 불안함과 그 엄청나게 따야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짧아버리면 계속적으로 뭔가를 자꾸 붙여주려고 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그냥 이매징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면접관인데 누군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만약에 뭐 조선대학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조선대학교에서 아는 거 우리 조선대학교를 묘사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뭔가 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난 여기 오면 기분이 좋고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를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보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즉 그러면은 얘는 내 말을 이해 못했구나. 되게 심플한 거예요. 오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묘사하라. 그러면 팩트 전달이에요. 오케이. 묘사, 팩트. 묘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보 제공, 뭐 면접 답변 같은 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 팩트 전달, 정보 제공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묘사라는 유형인 거고 경험은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뭐 오픽 교재나 누군가한테 오픽을 배웠거나 하면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어느 강사한테 어떤 교재를 통해서 이런 거가 있었다. 뭐 비가 온 경험이라든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남이 쓴 거를 외우는 것 자체도 안 되는데 너무 경험을 얘기해 주라고 하는데 대단한 경험, 누가 들어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 경험을 얘기해 줘야지만 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는 여러분 뭔가 광고회사에서 원하는 되게 아이디어 기발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해외여행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은 무조건 거기 가서 갑자기 무슨 일이 딱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갔고 누구와 갔는데 언제 갔고 거기는 어땠고 예뻤고 저땠고 난 이거를 했고 너무 즐거웠어. 오케이 이게 다야. 이러면 어때요? 그렇다고 얘는 되게 무미건조하네. 얘는 다 점수 안 줄래.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되게 웃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타만 치면 돼요. 내가 물어본 거 잘 얘기하네. 근데 과거 시제 잘 얘기하고 있네. 오케이. 그럼 돼요. 여기에 감정이입이라는 얘기는 뭐 어떤 정말 원어민처럼 또 학생들이 막 oh my god, you know, I mean 막 이런 거 좀 많이 쓰면은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추임새라고 하죠. 여러분 추임새를 많이 넣는다. 진짜 감정이입을 그 추임새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또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 놓고 빵점 나와요. 채점자는 혈안이 돼 있어요. 왜 혈안이 돼 있냐? 이 친구의 답변이 리허설 됐냐 안 됐냐 그것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예요. 오케이?
감정이입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추임새를 그렇게 넣는다라는 건 나는 몇 개의 문장, 교재를 통해 가지고 그거 몇 개의 문장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어디 면접 가러 가는데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그 몇 줄도 달달달 외웠는데 거기 가서 쫄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판국에 그 미친 듯이 많은 거를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원어민처럼 추임새도 넣으라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제가 얘기하는 감정이입은 실제 내가 한국말을 할 때 쓰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원을 얘기하는데 I went to park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And I went to Olympic Park. Yes, okay. And 이런 거.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거지. 뭐 I went to park and you know, I mean, well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쓴다고 해가지고 야, 이 영어 잘한다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롤플레이예요. 롤플레이는 우리가 고르는 난이도에 따라서 개수도 다르기는 하지만 즉 되게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나오면서 롤플레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겠죠. 얘를 망하면은 뭐 절대로 점수 안 나온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나오는 그러한 특이한 문제들일수록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죠. 그쵸? 그게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즉 상대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라는 그런 연기까지 해서 뭐 Hi there, how are you? 했다가 막 Oh, really?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거기에도 감정이입을 하는 거는 항상 문제가 그렇거든요. 자, 내가 상황을 줄게. 너가 이 상황에서 어디에 전화해서 무엇을 물어봐. 근데 있잖아. 다시 전화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야 돼. 대안을 제시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Hey, hi there, can I ask you something? Well,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러한 연기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근데 막 너무 원어민 같은 그런 거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 참,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IHAL 받으려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경험은 무조건 해결점 제시해 줘야지만 고득점 나온다고 했죠. 걔가 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그 묶음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문제 해결 경험은 13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걔는 거의 뭐 빼박이라고 보고 다른 데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13번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11번, 12번, 13번 얘네가 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금 뭐 한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반복적인 것들은 좀 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문제 알아들어도 이것만 알면 5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사실은 이미 여기에서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얘기 안 하고 가끔씩의 섹션마다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맞긴 해요. 그게 특강의 묘미이긴 한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조금은 지겹더라도 조금은 지속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말을 할지라도 초반에 중요한 거 다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3, 4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특강에서 기억에 남다. 그러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스피킹보다 오픽에서 중요한 건 리스닝이라고 했어요. 그쵸? 되게 부담스러워요. 한번 들어볼게요. Please tell me one of the geographically unique areas in your country.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does it look like? Tell me all the details. 지금 이거를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 듣지는 않을게요. 보면 자신 있게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겠거나 지문이 없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는데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요. 알아들었는데 뭐라 답변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우유부단하고 이랬다 하면 깔끔해야 돼요. 이거 망한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뭘 물어보는지도 지금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어렵게 이렇게 알려드렸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유형별로 그래서 2번부터 어떤 유형이고 그 다음은 어떤 유형이고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거를 들으면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50%는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와 봐요.
I would like to ask you one of the unforgettable experiences you had while using the internet. When was it, and why was it so unforgettable? Please tell me all the storie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건 어떤가요? 대충 뭔가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주제가 뭐지? 주제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좀 시간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리스닝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표를 보고 내가 시험을 들어갈 때 1번을 풀고 나서 나는 2번이야. 난 2번인데 하나하나씩 되게 진정성 있게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2번인데 이거는 묘사야. 그냥 주제는 몰라. 자, 한번 들어보자. 2번을 듣고 그 다음에 3번에 가고 4번에 갔을 때 대충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진쌤이 들려줬던 저 두 가지의 문제가 각각의 주제의 첫 번째 문제들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제들인 거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갑자기 턱 숨이 막힐 정도로는 못 알아들었지만 처음 앞에 문제에서 주제만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나는 그 다음 문제는 주제도 알고 유형도 알기 때문에 그게 50%구나.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가 불안하고 잘 들리지도 않는 이 긴가민가하고 이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답변할 수도 없는 걸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간과하고 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묘사 나오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부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50% 넘게는 끝나고 나와서 잘하셨어요 하면 쌤 2번 다음에 3번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4번, 5번, 5번이 뭐였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다 성인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랑 성인 가르칠 때랑 이렇게 해서 보면 애들은 일단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해요. 근데 성인들은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들의 이렇게 소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렇게 배제해두고 아니야 난 빨리 더 외워야 돼. 더 말해야 돼.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해요. 오픽에서는 리스닝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자기소개했고요. 2번이에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얘가 뭔지는 알고 있죠. 묘사임은 알고 있어요. 그쵸? 들어볼게요. I would like to know about the geography of your country. Describe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your country, such as mountains, rivers, and waters,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쌤,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지오그라피가 뭐지? 이런 사람 혹은 지오그라피 지리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은 이거 망한 거예요. 그쵸? 지오그라피가 긴가민가하다 이런 사람들도 망한 게 되는 거고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미니멈으로 최소한 준비해야 될 거는 몇 개가 있겠다. 그런 것들이 이런 나오는 약간 조금 어려운 어휘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일단은 쟁여두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러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지금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는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출중한 강사, 유명한 출판사에서 쓴 교재에 대해 있는 내용을 나는 가겠다. 아주 깔끔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지리의 스크립트, 명절의 스크립트, 재활용의 스크립트에서 무수하게 많아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정말 진짜 기억의 신이 아니면 그렇게는 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오그라피를 알아들었다라고 쳐요.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서 일단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3번에 가서는 지리야.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야. 뭐가 있을까? 어느 정도 50% 우리가 이미 아는 상황에서 한번 들어봐봐요. Please tell me one of the geographically unique areas in your country.
Where is it located, and what does it look like? Tell me all the details. 우리나라에서 지오그래피컬리 지형적으로 조금은 특색 있는 곳 한 곳만 따서 이거 얘기해줘 이거거든요. 물론 이 문제 자체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미 내가 2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OP가 그냥 무작정 가서 보시지는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해서 내가 지오그래피라는 애도 이미 알고 있다면 무언가 장전이 되고 안정된 상황, 조금 안심된 상황에서 들으면은 귀는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그 오픽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랑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론적인 상담이나 전 약간 그런 식으로 하죠. 제가 아무리 오픽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저렇게 답변해야 돼요, 무두차 얘기를 해도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녹음해서 달라 그래요. 지금 현재 본인의 실력을 제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딱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듣고 얘를 이렇게 가면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상담을 해요. 나 너무 힘들다 어쩌다. 심리적인 상담을 좀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뭐 그런 심리 상담하는 그런 것도 잘 못하죠. 근데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이렇게 되게 마인드를 오픈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무작정 좋은 교재와 무작정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그 결실을 맺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러한 유형을 미리 알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 불안하지 않고 쫄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그냥 유치하지만 쉽게 그냥 흔하게 얘기하면 누군가랑 막 말다툼을 하러 가는데 무리가 되게 많어. 근데 내가 혼자 가면은 쫄는데 정말 내 친구 중에 등치가 이런 애가 있어요. 걔랑 같이 가가지고 걔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해요. 되게 든든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이 미리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라면. 그쵸? 자, 11, 12는 아까 전에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얘는 롤플레이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그때 뭐 궁금하신 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고. 자, 플레이 전에 이제 완벽히 준비하는 이제 뭐 특급 노하우라고 했는데 이런 워딩 쓰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 오케이. 이것도 별거 없어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특강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아야 되는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형이죠. 계속 유형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유형을 다시 파악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해도 50%는 준비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1번부터 15번까지는 이러한 애들이다. 근데 내가 문제를 듣기 전에 플레이를 누르기 전에 나는 1분이든 10분이든 나는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하겠다. 단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헷갈리죠? 뭐냐면 2, 3, 4가 하나의 주제, 5, 6, 7이 하나의 주제 이렇게 가죠? 그러면 2번이 됐던 5번이 됐던 8번, 11번, 14번이 됐던 새로운 주제의 첫 번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이런 유형이다만 아는 것뿐이지 주제도 모르니까 무언가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 시작 문장 연습이라는 거는 그냥 입을 풀어보라는 거고요. 이 또한 성인들은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니요. 되게 진정성 있게 잘 준비해야지만 팍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스피킹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레이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나 제가 인강으로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문제에선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듣고 키워드를 캐치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학습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지오그래피도 그렇고요. 지오그래피, 너희 나라 지오그래피를 얘기해봐. 혹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Please tell me one of the healthy 뭐라고 할까요? Please tell me one of the healthy friends you have. 당신의 친구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한 명을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Who is he or she? 걔가 누구예요? What does he or she do to stay healthy? 건강하기 위해 뭘 해요? What does he or she eat? 뭘 먹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앞에 이해하면은 거의 90%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거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불안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거를 다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답변을 하다가 또 뭐 있지 하다가 텀이 이렇게 길어져서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픽에서 제가
이러한 등급을 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도 드리지만 이렇게 하면은 빵점 맞습니다. 이게 오픽에서 가장 쥐약은 텀이에요. 혹은 퍼즈라고 할게요. 쉼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길면은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proficiency, 유창성이 없다 하고 탈락, 빵점. 진짜로. 아무리 잘해도 텀이 많이 길어지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스크립트 한개는 더더욱 아니겠죠? 어쨌든 첫 번째 문제로 키워드를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듣지 않고 내가 답변을 어떻게 얘기할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요것도 좀 건너뛸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자, 시험 화면에 꼭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2, 3, 4가 하나의 묶음. 자, 그럼 8번은 뭡니까? 그럼, 또 다른 주제의 첫 번째 묘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흥하던 망하던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되는 4가지 답변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죠? 강사는 나는 오픽 강사입니다. 나한테 배우면 이거 할 수 있고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뭔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강사고 더더군다나 시험 영어 강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흥하던 망하던지 간에 어쩔 수 없이 골라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뭐라 할까요? 답변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4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준비한 문장으로 스크립트를 잘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 가지고 저희 그냥 교재에서 그냥 본따 가지고 하나 보여드리는 것 뿐인 거지. 이거를 주고 학생들이 다 이거를 외우고 그런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뭐랄까, 이런 컬러에 대한 차이 이런 거. 지금은 그런 이론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이게 A안이라는 거예요. 어우, 땡큐죠, 이거는. 그쵸? 자, B안은 뭐냐? 문제를 들었어요. 근데 답변, 즉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거나 준비하고 있었던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때는 즉흥적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죠? 그쵸? 자신의 능력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행운을 빌어요. 그쵸? 맞는 얘기잖아요. 틀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저는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15개의 문제를 풀 때 적어도 12개에서 13개는 이렇게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항상 훈련을 시킬 때는 준비된 상태에서 하지 않고 즉답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즉답 훈련이 익숙해져야지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턱 막히거나 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텀이 없어지고 즉답을 하는 익숙함이 나올 것이란 얘기예요. 다만 거기서 아쉬운 건 있겠죠. 왜냐하면 A안 같은 경우에 내가 풍부하게 이만큼을 준비해놨는데 즉답을 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못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의 길이는 등급이랑 비례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15개의 문제 중에서 100% 흥하는 문제는 있을 것이고 그 문제들을 자신 있게 풍부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C안은 뭐냐면 문제는 알아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그냥 good question. 근데 I don't know. Sorry, bye. 이러고 많은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여기다 대고 막 사람들이 그래요. 에바, I'm very very sorry, but I need IH. please, forgive me. please.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D안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돈도 내고 했는데, 진짜 열받는 거지. 아까 긍정적으로 욕만 하지 마세요. 욕만 하지 말고 그냥, 에바, very bad and hard question. Why you give me? I don't know. Bye. 하고 넘겨요. 이것도 싫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빵점을 준다 이런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15개의 문제 중에서 망하는 것도 있고 흥하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력하고 싶은 걸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해드리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채점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15개의 문제를 듣습니다. 근데
솔직히 몰라요. 채점자가 그걸 골라서 듣는지, 다 듣는지, 뭐, 들린 얘기로는 3명이 그거를 다 이제 그 형평성을 위해 가지고 다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점자인데 몇 개 문제를 들었어요. 요거 잘하네. 또 들었어요. 요것도 잘하네. 근데 또 들었는데 이건 텀도 너무 길고, 되게 이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심을 해요. 뭐야? 왜 아까 이거는 잘했는데 왜 이거는 못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가 있을 거고요. 다른 거는요. 몇 개를 들었는데 잘해요. 몇 개를 들었는데 이건 좀 짧네? 좀 아쉽네. 이게 있어요. 같은 실력인데 길고 짧은 거가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실력의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자와 후자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점수를 주는 걸.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의심을 사는 순간부터 내 답변이 다 리허설 됐다라는 걸로 각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던 게 다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빵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은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공부법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조금 올라왔다는데 그 경험에서 온전하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베이스는 자기 경험이 맞기는 해요. 맞아요. 뭐 다만 강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거 쓰세요라고 해서 그걸 쓰면 안 되나?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면은 왜 그 오픽 주관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이러한 스크립트를 되게 많이 썼기 때문에 내가 NH를 준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2015년인가 그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채점자들은 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잖아요. 쌤, 제가 A라는 강사한테 배웠는데 그 A라는 강사가 뭐 창문이 깨져서 뭐 누구 수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쳤어요. 이거를 쓰면은 빵점 맞아요? 흰 바지에 커피를 쏟았는데 흰 바지에 커피 쏟았다 그러면 빵점 맞아요? 아니요. 진짜 내가 흰 바지에 커피를 쏟았는데 빵점 맞으면 너무 열받잖아요. 그들이 빵점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줄을 썼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다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스크립트 암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랑 온전히 자기 경험을 말해줘야 되냐라는 거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맞고요. 어떤 주제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무미건조하더라도 평탄을 지키면서 하는 자신의 경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A라는 경험을 내 육하 원칙을 섞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일단은 모토가 된다라는 거고, 감정을 섞어서 오버하는 게 아니라 느낀 점인 거죠. 이거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점? 무슨 말이야? 나 모르겠어. 느낀 점? 내가 한국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섞어서 오버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내가 느낀 거를 갖다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라는 거,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고요. 제가 얘기하는 감정은 방금 아까 우리 다른 분께서 온전히 본인 경험 얘기해 달라는 그분의 거를 이제 베이스던 해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내가 해변을 갔는데 나 너무 즐거웠어. I was very happy. 이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 감정이입하고서는 뭐 추임새 I mean you know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거, 그거 말고 진짜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건데, 만약에 제가 잘못 전달을 했으면은 다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러면 나홀로 학습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냥 맥락만 제공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여기서 뭔가 막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스피킹 시험은. 토익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다 외우세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오픽은 스피킹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오픽을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문장들도 없고 어느 정도 그래 아까 전에 뭐 난이도 3, 4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거고 솔직히 오픽의 문제들이 무슨 뭐 자기 집에 있는 좋아하는 가구를 묘사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가구를 묘사하라고 뭐 도라이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누군가가 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소해서 내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시중에 있는 혹은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주겠죠. 멘토들이. 제가 주는 게 이러한 문장들이 있어요. 저희는 주제별로 오픽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주제별로 오픽을 가르치지 않고 유형별로 가르쳐요. 그러면 묘사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 경험, 롤플레이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는 거는 묘사에서 개방적인 공간을 조금 묘사하는데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애고 얘는 I am one을 따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문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I think it's about 200 meters from my place. There's a huge running track. When you go there at night, there's absolutely nobody around. Great spot for just sitting and relaxing. Undeniably beautiful. 이런 거 보면은 다 바깥을 뭔가 묘사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다, 아름답다, 탁 튀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거를, 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유추를 해요. 진쌤이 지금 그러면은 나홀로 학습법을 얘기해 주는 거고, 나는 지금 무언가를 묘사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놔야겠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평화롭다, 뭐 아름답다, 가면 조용하다, 가면은 뭐 꽃이 많다, 나무가 많다. 이 정도 실력의 한국어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놨어요. 자, 그리고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죠. 일단 첫 번째는. 왜냐면 주제의 첫 번째 문제니까.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go to the parks with your friends. Please tell me about one of the parks that you usually visit. Where is it located? What does it look like? Please describe your favorite park in detail. 자, 여기에서 뭐예요? 질문의 키워드를 캐치해야 돼요. I know it was a long question, right? 이게 되게 길었어요. 근데 하나의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찝어야 된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나오겠죠? 파크예요. 다 필요 없고 파크 묘사하라는 거구나. 그것만 알았잖아요. 그쵸? 갑자기 흥분했네. 자, 그러면 공원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죠? 키워드를 캐치했어요. 그러면 오픽 암기 문장이라는 거는 일부러 진짜로서 그런 거 뺐고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줬던 얘네 있죠? 얘네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얘가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의 것, 강사 것, 교재 것만 쓰면은 성공 못해요. 얘네는 그냥 여러분들의 실력을 거둘 수 있게만 도와주는 거. 메인 문장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신만의 키워드는 빨간색. 이렇게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알겠죠? 자, 어떻게 만드냐? 막 영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는 진쌤이 아까 준 문장 중에 200m를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고 쳐요. 파크고 400m라고 써야지. 가면 아무도 없다고 써야지. 뷰티풀하다고 써야지. 얘네 문장 써줘야지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쳐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오픽은 남의 것만을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만 공원 묘사. 그러면 다 공원 뭐 한다 그러지? 뭐 하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묘사라고 해서 무조건 팩트적으로 전달을 하는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크립트를 혼자서 만들고 공부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음악 듣는다 이 묘사에 집중을 안 한 거예요. 나는 가족이랑 간다고 해야지 뭐 음악 듣고 뭐 그냥 뭐 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이런 식의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론에 공원이요? 네, 저는 올림픽 공원을 갑니다. 있잖아요. 공원은 400m에 있고요. 그래서 so I go there every day with my family. 근데 when you go at night, there's absolutely nobody. You know, I usually read a book or listen to music.
어쩌고저쩌고 파크는 beautiful해요. So I just take a rest. Okay, thank you very much, Eva. 이렇게 딱 끝내요. 그럼 막 이제 상상을 하죠. 오케이, 내가 이런 거를 미친 듯이 외워놓고서는 나는 A를 딸 거야 이러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외워놓고 미친 듯이 몇 개월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시험장 가가지고 공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것조차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 you know I go to Olympic Park in my free time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혼자서 앉아있어도 되게 쫄아요. 나 잘 봐야 돼 하니까 엄청 쫄면 다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올림픽 파크 하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미친 듯이 외웠어도 저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구나. 그게 여러분 나는 바보구나. 이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이 시점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IM1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파크, 오케이. 파크 이즈 올림픽 파크. 아이고, 올림픽 파크. very good. 파크 이즈 my house 파크 400m. and I go with my family. and I listen to music. Because park is very beautiful, very, very, very big. Yeah, many, many beautiful flower. Okay, thank you. 장담하는데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등급 중에서 IM1까지 나와요. 이 정도로 해도 나오고, 근데 이 정도의 실력으로 다 가도 나와요. 저는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맞고요.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를 끄집어내서 자연스럽게 하면 점수 준다는 게 그게 오픽이라는 시험이지. 막 과거 시제, 막 현재, 과거 시제 맞고, 현재 완료 시제, 뭐 수동태 이런 걸 미친 듯이 써야지만, 그런 고급진 문법을 써야지만 점수 준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when you go at night, there's absolutely nobody around에서 이 문장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나 만약에 시청하시고 있는 인강에서 그냥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생각해봐요. 나는 nobody예요. 가만 아무도 없다. 그럼 난 nobody 하나만 외워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암기 문장을 하나를 썼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준다? 아니요. 그리고 뭐 유명한 학원, 유명한 강사가 가지고 있는 교재 다 똑같아요. 우리 것도 다 똑같고요. 그냥 영어 잘하는 애들이 끄적끄적 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이거 써야지만 된다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편하게 일단 나의 실력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진정성 있게 스피킹 시험을 도입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제 딱 9분 남았으니까 제가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와가지고 녹음을 한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봐요. 자, 저는 IL을 따기 위해 가지고 난이도 2를 골랐고요.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보여지긴 하겠지만 한번 들어봐봐요. Tell me about how you usually pay your phone bill. How do you receive the bill? Do you get the bill at the beginning, middle, or end of the month? Tell me about it. 이 문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훈련을 할 거니까 저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는 안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How you usually pay your phone bill. 얼마나 자주 내가 핸드폰 요금을 내는지 어떻게 받냐, 언제 내냐 이런 거거든요. 너무 생소한 거예요. 뭘 언제 내, 뭘 어떻게 내, 그냥 자동이체로 내는 거지 뭘. 나 언제 나가는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근데 이러한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하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제가 난이도 2를 골라가지고 나 요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IL을 땄어요. 그 답변을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봐봐요. 이거는 이 답변에 대한 제가 받아쓰기를 한 스크립트입니다. About the question phone bill. Yes. I pay months. Yes. January, February, and March. And I pay $100. Okay, Eva. This is all I can say. Thank you.
어때요? 이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뭐 난이도 1부터 6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요 정도 여러분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하는 거지. 근데 쌤 이런 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건 훈련을 해야죠.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단어를 외우고 이런 훈련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 자체를 내가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내가 답변해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데 훈련을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러한 얘기를 친구들이랑 뭐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면서 친구야 너는 핸드폰 비를 어떻게 내니? 언제 내니? 나는 월말에 내는데 그렇구나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러한 문제들 가구 좋아하는 가구를 얘기해 주세요. 이러한 애들은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제가 IM1을 땄을 때고 난이도 3을 골랐을 때거든요. 문제는 이랬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Describe exactly what you did during the last vacation that you spent at home. 집에서 보냈던 최근 휴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Give me a description from the first to the last day of all the people you saw and everything that you did. 그러니까 뭐 다 얘기를 해달래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아까 묶음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미 얘는 집휴가의 경험이라는 걸 내가 유형에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난이도 3을 골라서 이거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참 여기에 아까 전에는 이렇게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진짜 녀석들에서 IE를 가르치려고 요 정도만 암기하세요 주는 게 딱 20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사용이 안 됐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는 게 이게 제가 외우세요라고 한 줄에서 요만큼만 제가 쓴 거라는 얘기예요. 노란색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Well, I think it was 2 days ago. I invited my friend, and there was my brother too. Yeah, we watched the movie together. I think we watched the action movie, Avengers. Yeah, we watched Avengers, and it was Saturday. It was very fun, and the music was great in the movie. So we danced and we watched the movie and we laughed and we went crazy because the movie was good and I liked people, friends, you know. Also, we drank beer and soju, Korean drink soju. We felt like there was no tomorrow. And yeah, it was very fun. And I want to do it one more time. 이 정도의 실력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그 외 공업 묘사 제가 즉답으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제가 IM1 땄던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거를 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 요 정도 스타일로 그러면은 최대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요 라고 한다면은요 AL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잘한 거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왜 그러면 나는 저 정도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왜 잘해 보이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주세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발화를 늘려나가면서 더 풍부하게 전달을 해주고 내가 유창성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해주려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강조가 들어가야 돼요. invited my friends. my friends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my brother도 있었어. 액션 무비를 봤어. 무슨 액션 무비였어? 언제 봤어? 재밌었어. people, 난 people을 좋아했어. 아니 내 친구라는 얘기야. 비어를 먹었어. 소주를 먹었어. 근데 소주에 대해서 코리안 드링크야. 내가 얘기했었던 거를 추가적으로 더 추가 설명을 해주거나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그거에 대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붙여주면 발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되게 새로운 문장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는 문장은 한 4-5줄 정도밖에 안 돼도 되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더 추가해줘서 발화를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뭐 이거는 됐고, 여러분들 이거 아니구나. Q&A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지금 막 달려오듯이 했는데, Q&A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Q&A가 없을 수도 있고,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녀석들 뭐 유튜브 아니면은 가장 저랑 빨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에 진짜 녀석 치고서는 그 채널에서 저한테 학습적인 문의를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거나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뭐 녹음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럴 테니까, 이런 거는 그냥 모든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 학습자가, 그러니까 진짜 녀석 학습자가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드리는 혜택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일단 이 오픽을 주관하시고 이걸 개최에 도움을 주신 멀티캠퍼스에서 이제 조선대학교 학생분들한테 좀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 본 특강에서 제가 이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특강 참여한 조선대 학생분들은 1월 평가까지 할인 적용해서 접수할 수 있는 별도 접수 사이트를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응시권 여기 멀티 캠퍼스에서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주셨고,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첫 번째 Q&A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온전히 본인 경험 말하는 질문하셨던 그 분한테 드릴 거니까 담당자분은 그분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90분 후다닥 가기는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저 특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오픽을 아셨을 수도 있고 아주 조금만 아셨을 수도 있는데, 부탁드리는 건 유형 그 부분,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내 실력으로 접근을 해야지 약간 뭐 리허설 되게 암기나 이런 걸로 접근하시면은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제가 답변해드리고 도움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한 분 한 분이랑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